안녕하세요. 베이스캠프 학원의 은평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백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우리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좀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. 이번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뭐 조금 힘들었을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점에서 좀 힘들었을지 좀 같이 한번 내용 분석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시험 범위부터 볼 건데요. 시험 범위는 뭐 1학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교과서 기본적으로 2개과 본문이 포함이 됐고요. 그 다음에 2022년 9월 모의고사가 포함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독해교재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13부터 15, 요 3개의 유닛이 포함이 됐습니다. 그래서 1학기 때와 비교했을 때 차이는 없어요. 똑같이 시험 범위의 양을 좀 편성을 했고요. 이제 문제 구성과 유형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또 마찬가지로 듣기 문제 출제됐는데요. 모의고사를 활용하죠. 그래서 2022년 9월 모의고사의 듣기 문제들을 활용해서 출제를 했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 영문 보기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좀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.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듣기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미리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듣기 문제의 내용이 나올 때 이거 어떤 내용이었지가 기본적으로 떠오를 거예요. 그러면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. 번호에. 왜냐면 우리가 이 듣기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듣기 문제가 시작되는 그 잠깐의 사이에 이 5개의 선택지를 완벽하게 다 해석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의 메모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그 문제 절대 풀 수가 없어요.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좀 더 확실하게 듣기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7번부터 독해 문제가 이제 출제됐는데요. 기본적으로 뭐 1학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다만 교과서의 시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. 그래서 교과서의 문제 출제 비중이 기타 모의고사나 또는 리딩 파워보다는 확실히 좀 많았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어휘 특이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. 이번에 옳은 것 고르세요. 보통은 어휘 문제 출제할 때 밑줄 치고 다음 중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문맥상 어색한 것은, 문맥상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출제를 하는데 반대로 출제를 했죠. 그래서 나머지 4개를 다 틀리게 출제하고 하나만 맞게 출제하는 굉장히 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?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저도 시험지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출제했구나, 학교 선생님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영작 문제, 이제 서답형 문제가 이어져서 5과 내용으로 출제가 됐는데요. 특이한 점은 단어 제시가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해석만 보고 영작을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리딩 파워 지문을 활용했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6과를 활용해서 어법과 또 서답형 영작 문제를 출제했습니다. 자, 이 어법에서 2개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. 그래서 좀 확실하게 선택지들 전체를 다 OX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좀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던 그런 문제였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서답형 문제에서는 단어를 제시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단어들을 변형 또는 없는 단어는 추가해서 영작을 해야 하는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답형의 비율이 높잖아요. 은평고가 특히나. 그래서 서술형을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내신 대비 기간에 이런 연습을 좀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. 자, 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교과서 5과 다시 그리고 리딩 파워와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. 뭐 유형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의고사에서 만나보게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독해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. 자, 5과 또 이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, 그 다음에 이제 리딩 파워에서 어법 문제 하나 출제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2개 고르세요.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실수가 안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뭐 뻔한 문제들이죠. 뭐 문장 위치, 그 다음에 빈칸 추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리딩 파워와 모의고사의 지문을 하나씩 활용을 해서 서술형을 출제했습니다. 자, 똑같아요. 단어를 추가하세요.
알아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교과서, 그 다음에 모의고사, 그리고 리딩 파워 이 지문들에 전반적인 서술형 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좀 충분하게 서술형 연습을 하셔야 좀 상위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. 자, 뭐 나머지 문제들 뭐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. 자, 총평을 좀 해볼게요. 일단 어법과 서답형의 비율이 높아요. 어법 같은 경우에는 2개 고르세요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법 분석이 돼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서답형 마찬가지로 서술형 대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. 단어 제시가 없는 문제 있었죠. 그리고 있더라도 단어 제시를 하더라도 변형이나 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학습이 다 돼 있어야 해요. 그리고 이어서 듣기 문제,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대충 나 뭐 충분히 다 듣고 문제 풀 수 있어, 뭐 듣기 뭐 쉽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, 절대. 그래서 내용을 다 익숙할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듣기의 내용이 나올 때 그 스크립트의 내용을 약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메모를 해 두셔야 나중에 라도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그래야 실수 없이, 감점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수능 스타일이에요, 문제가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 대비가 가능하지만 모두 고르는 유형, 그 다음에 뭐 서답형, 그리고 어법이었죠. 시험 범위에서 고르게 또 출제가 되고요. 그래서 높은 등급을 위해서는 시험 범위 전 범위에 대해서 완벽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.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이제 완벽한 어휘 학습이 돼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. 그래서 저와 함께 준비하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가지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.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테스트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없는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죠. 자,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면 이제 내용 학습하셔야 되는데, 자, 내용 학습할 때에는 당연히 해석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. 그러니까 본인 지문 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문장도 해석이 잘 안 되는,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하고요. 내용 요약 연습을 통해서 지문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해야 오래 기억 남아요.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마찬가지로 순서나 위치,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 굉장히 쉽게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내용 요약 연습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용 학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어법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마찬가지로 아까 해석 연습처럼 전 문장의 구조가 확실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그래서 그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하게 됩니다. 지속적으로 반복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. 저희가 테스트를 볼 때는 그래요. 이게 답만을 요구하지 않고요. 제가 그 답의 근거를 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법은 암기보다는 이해로 가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게 요런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이제 학습이 끝났다면 이제 변형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험 대비가 됐는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수준과 능력이 좀 달라요. 그래서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이제 변형 문제 풀지 않아도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개인별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고요. 중간고사가 좀 아무래도 1학기 때보다는 약간은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
뭐 모두 고르세요. 이제 두 개 고르시오 어법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좀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좀 고득점 할 수 있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좀 본인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면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만회를 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확실하고 열심히 완벽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.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. 이제 우리가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좀 기말고사 완벽하게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모두도 화이팅! 감사합니다.